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지난 3월 3일 전주시의 한 택시 회사에서는 노사 간의 협의로 일주일간 무급휴가를 시행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택시 전액관리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까지도 함께 불거졌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슈 인사이드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택시 월급제 시행 과정에서 노정된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아무래도 자영업자분들, 요식업계 다 힘들다고 하시는데 운수업계도 타격이 크실 것 같아요. 지금 언론에서 많이 나오시지 버스 택시 노동자들도 참 심각하게 힘들죠. 모든 업종에서 다 힘들지만 특히나 택시 노동자들은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봐야죠. 현재 일단은 택시 노동자들은 매출이 한 30%가 줄어서 산학금 채우기도 급급한 상황이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전염병에 의한 국가 재난을 좀 극복해보자라고 운동이 펼쳐지지만 택시 노동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비좁은 공간에서 어쩔 수 없이 이동권을 보장해야 되는 승객을 모셔야 되고, 또 특히나 택시는 진짜 좁은 공간이어서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좀 이중고가 지금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마교통에서 3월 3일부터 일주일간 무급휴가를 시행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추진되는 일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3월 1일, 2일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여기에 따른 전 기사님들이 상당한 위협감을 느끼고, 또 직접적인 또 요인은 코로나19지만 거기에 따른 간접적인 요인으로 승객이 워낙 급격히 감소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운동 수입을 벌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을 나가봐야 어떻게 보면 미납을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기사님들의 고통이 뒤따르다 보니까 네. 결국은 노사 간의 합의로 일주일간의 무급 휴업을 실시했던 바, 현재로서는 3월 10일 0시를 기해서 운송 사업을 개시해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후로 현재 한 열흘 가까이 지금 운행을 했는데 지속적인 승객 감소에 따라서 약 50% 정도가 네. 저희 사업장뿐만 아니고 아마 전국적으로 또 전주 시내에서도 많은 택시가 지금 운유 차량으로 주차장에 서 있을 겁니다. 아까 위원장님 지나가면서 말씀하셨는데 요즘 승객이 줄어서 산학금 채우기도 빠듯하다. 기사들이 산학금 채우기 급급하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부터는 택시 월급제가 시행이 돼서 산학금제가 폐지됐다고 들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산학금제, 월급제, 전액관리제가 무언지부터 해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무슨 뜻인지 좀 얘기해 주세요. 지금 전주시는 법령을 피하기 위해서 도로산학금제를 하고 있거든요. 가짜 월급제라고 하죠. 그걸 시행함으로써 도로산학금제 하에서는 택시 노동자가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지급을 해야 된다. 바로 그 지점을 좀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요. 지금 주시면 현재 시행되는 월급제가 가짜 월급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원래 법에서 시행하고자 했던 월급제가 뭐고, 그리고 과거의 산학금제는 뭐고, 지금 어떤 식으로 우회를 한다고 주장하시는 건지. 이게 아마 전국 도민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에 전주시청의 사상 초유의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이라는 510일 고공농성을 통해서 국회에서 지난해 8월 2일 날 여객자동차 운사법 21조 1항과 26조 2항이 개정이 됩니다. 예. 그 이전까지는 운송수익금을 전액 수납 납부한다는 의무만 있었지 나머지 구체적인 법안이 없어서 전액관리제가 효율적으로 시행이 못 됐거든요. 그러면 1월 1일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 택시 노동자는 그냥 근무만 하고 근무한 기간 동안에 수익금을 싹 갖다 주면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주는 게 이게 법 시행령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1월 1일부터 법을 지킨다고 전주 시내 일부 사업장들이 소위 택시 월급제 전액관리제 임단협이라고 맺어놨는데 어떻게 맺어놨냐. 기준금을 도저히 그 근무 시간에 벌 수 없는 기준금을 설정합니다. 성과급 배분을 위한 기준금이라 하지만 이 기준금이 부족하면 그 법정 최저임금에서 공제해버려요. 그러니까 언론에 나왔지만 한 달에 68만 원, 한 달 내내 일했는데 주든가. 심지어 마이너스 임금까지 발생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고요. 또 하나는 실차율, 승객이 탄 시간만
소정근로 시간을 인정해서 임금 주겠다. 요 두 개가 핵심이거든요. 이 두 가지는 아까 얘기했던 어떤 기준을 정해서 수납 납부 강요하는 행위에 당연히 위반이잖아요. 그래서 요 임단협에 대해서 전주시청과 고용노동부가 노동위원회에 지금 의견을 요청해 놓은 상황이에요. 이건 법 위반이 맞다. 그래서 전주 시내에는 지금 제대로 법을 시행하는 곳이 하나도 없고 산악금지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해서 매출이 감소한 것은 노동자들이 그대로 피해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무님, 지금 위원장님이 현재 이게 가짜 월급제다라고 지적하는 지점이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기준금을 정해놓고 그것을 이제 거기에 미달하면 월급에서 공제하는 게 사실상 수납 납부 강요다라는 주장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실제로 승객을 태우고 운전하는 시간만 근로시간으로 따진다는 것이 지금 이 두 가지가 위법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회사 측 입장은 또 다르실 것 같아요. 임금을 책정하는데 어디에 기준을 둘까요, 그러면? 전액관리제 하에서. 전에 이제 산업금제 하에서는 노사간의 합의로, 지금 전액관리 하에서도 일방적으로 어떤 사측의 어떤 주장의 논리에 임금이나 급여 체계가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장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 자, 전액관리제 기본적으로 기본 취지에 맞게 그럼 전액 수납을 받고 전액 수납을 납부하고 여기법 21조, 26조 2항에 따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금 체계만큼은 실질적으로 중앙정부나 국토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근로하고 얼마만큼 근로한 만큼에 대해서 사업주는 근로자들한테 임금을 지급해라. 이런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업주를 압박하는 이런 법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예. 자, 임금 체계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열심히 근무하는 상위권에 있는 근무자가 있는가 하면 네. 진짜 자기 임금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저성과자 진짜 이 사람들이 또한 3분의 1이 됩니다. 예. 우리가 택시 운송업체에서는 기준금을 안 둔 회사는 전국적으로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금을 줄 수밖에 없는 예. 임금체계 구조라는 거죠. 죄송한데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실망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회사 측에요. 지난 20년 동안 회사 측은 그 얘기를 하셨어요. 노동자들이 근무 태만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제대로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월급제를 하느냐. 저는 이 부분은 진짜 택시 노동자에 대한 모욕이다. 물론 이제 개별적으로 그러한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미리 일어나지 않는 일을 갖고 저 사람은 그럴 거다라고 해서 그걸 핑계로 계속 월급제를 미룬다고 하는 건 전 말이 안 된다. 그럼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죠. 다른 기업도 저 사람이 제대로 일을 할까 못할까를 판단하면서 내가 월급제를 할까 말까 이런 기업체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택시가 유일하고 택시 회사는 20년 동안 자꾸 그 핑계를 대셨는데 저는 뭐냐면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전액관리제나 월급제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일단 최저임금부터 저는 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 최저임금은 국가에서 법으로 지급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택시 회사도 아무리 어려워도 일단 하한선을 최저임금으로 잡고 그다음에 최저임금 이상에 대해서는 노사 합의에 따라서 뭔가 성과금제를 통해서 서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지. 엄연히 최저임금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조차도 지키지 않는 택시 회사는 시민 입장에선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이거는 의지가 없다는 얘기처럼 제가 좀 아니, 보이기도 하고. 그건 정리 좀 하고 생각을 얘기를 좀 봅니다.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객자동차 운사법 1항과 2항을 마치 1항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니? 1항에는 전액 납부하고 전액 수납해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사법 21조 1항에 전액관리제법입니다. 이것은 97년도부터 있었던 법입니다. 21조 2항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니?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일정 금액의 기준을 정하여 수납 납부 강요하는 행위. 이게 금지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택시 월급제 법안의 주요 골자예요. 그리고 나서 1월 1일부터 뭐가 되어 있냐. 통합 운송 기록 장치가 전국이 거의 10%만 남고 다 돼 있습니다. 저 택시 노동자가 빈차인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승객이 탔는지 안 탔는지가 다 관리 감독 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택시 월급제법이 시행이 가능하니까 이 법을 만든 거예요. 택시 월급제 법안은 임금을 깎는 게 아니라 소위 불성실 근로가 있으면 고의적으로 승차를 거부했거나 콜이 배차가 지시가 내렸는데 콜을 안 받았구나. 이것도 노동조합에서 인정해요. 그리고 월 전체
운수령사의 시간당 평균 수익금을 계산해요. 어떤 사람은 100원을 벌었는데 어떤 사람은 80원밖에 못 벌었다. 이것은 분명히 근태가 있다. 이 정도면 징계 조항이 있다는 것이 작년에 월급제 시작하면서 노동력이 중재안으로 나온 거예요. 이 정도까지 저희들이 너무한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동의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저성과자를 소위 제지하는 건 동의하지만 400만 원이라는 소위 그 시간 안에 도저히 수입을 올릴 수 없는 기준금을 정해서 부족해서 임금을 깐다. 400만 원이 못 벌었으니 저성과자다. 그다음에 실차 시간이 5시간 미만이면 저성과자다. 이것은 아까 여객자동자법 21조 2항인 일정 금액의 기준을 정해서 수납 강요하는 행위라서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성과자에 대한 것을 다 부정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건 동의하는 거지만 임금을 공제하는 그다음에 노동을 강요하는 도로 산업금제 방식은 불법이라는 얘기 분명히 알고 이제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회사 거예요. 측에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뭐 그런 우려점도 사실 이해는 됩니다. 물론 택시라는 것은 계속 밖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뭐 회사에서 일일이 감시할 수 없다고 해서 저성과자를 우려하신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회사를 다닌다고 하면 내가 일을 못해서 회사에 매출을 발생을 못 시키면 내가 능력이 없어서 승진을 못하거나 징계를 받거나 해고를 당할 수는 있어도 내 월급을 깎아서 그걸 벌충한다라는 생각은 쉽게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성과자에 대해서는 징계도 감수하겠다. 다만 월급에서만 공제하지 말아달라는 주장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받아들여질 여지가 없는 건가요? 임금 구조가 택시는 어떤 생산직이나 제조업 같이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뭐 잘 팔리면 더 만들고 만들어서 재고가 나오면 나중에 팔고 해서 그 이윤을 창출하면 되는데 예. 이 택시는 오늘 지나가면 그걸로 끝납니다. 임금을 갖다가 책정하는 데는 기준금, 전액관리제 하에서도 기준금이 있고 산업금제 하에서도 기준금을 들 수밖에 없는 임금 구조가 그 우리 택시 운송업의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항상 혹시 말씀을 그러니까 드리는 겁니다. 똑같은 질문이긴 한데 네. 저성과자를 징계 같은 다른 조치로 좀 걸러내고 이렇게 근로를 유도할 수는 없느냐는 말씀이죠. 예, 그 부분에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 사실 이 택시 운송 수익금 전액관리제는 실질적으로 저희 사업장 같은 건 100%고요. 평균적으로 전국적으로 90% 이상이 이 전액관리를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것이 가장 노사간에 힘든 것이고요. 예. 90%입니다, 정확히. 저희가 이 97년도, 98년도 전액관리제가 공포됐을 때 중앙 서울에서 노사가 찬반을 물었을 때 86.6%인가가 반대하고 나왔습니다. 그 프로테지가 지금도 20년이 지난 지금도 이게 알겠습니다. 유하게 오히려 지금 산업금제가 반대하고 낫다고 있다는 하는 게 이게 지적이 있다. 현실입니다. 지금 예. 왜 자꾸 산업금제가 아닌 월급제 법으로 만들었을까? 다 싫어하는데 그러니까요. 왜 지금요 택시나 버스는 공공재예요. 그러면 이용하는 시민이 이 친절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고 가장 많고 사망 사고율 많고 난폭 운전하고 이게 왜 생겼냐? 원인은 작년 내내 다 언론에서 얘기했지만 이 산업금제 도로 산업금제가 됐던 이 산업금을 강요하는 행위 때문에 그거 맞추려고 지금. 이게 다 원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주들이 땅 짚고 헤엄치기 경영 방식이다. 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세상에 자본주의 시장 속에서 이런 경영 방식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월 1일 날 시행되는 이 법은 무슨 용어니 그동안의 경영이 있을 거 모든 것을 택시 노동자들이 떨어지는 것을 이제 사용자가 가져가라는 겁니다. 택시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갈수록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한 최소 사람으로서 필요한 임금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도 지급하지 못하면 도태되라라는 겁니다. 이 법의 의미는 사용자는 여전히 그걸 감당하기 싫은 거예요. 여전히 산업금지하면 그렇게 편하거든요. 그러면 기준금을 400만 원 정하고 막 아까 법에 위반해서 저성과자로 잡아서 징계 해고하는 이유가 뭔 거니? 산업금지 도록 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지금 그런 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운송수입 기준금을 정하고 월급에서 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이미 다 예측을 하고 계셨던 건가요? 당연하죠. 작년에 이 법이 만들면서 예. 사업주들이 과연 이 월급제를 법대로 시행할까? 여전히 택시 관련 법이 97년도부터 한 서너 차례 다 법이 됐어요. 택시발전법이라고 운송경비 전가 행했지만 산업금 몽땅 올려서 무력화시켜버렸죠. 최저임금법 시행되니까 소정근로시간 줄여서 무력화시켜버렸죠. 역시나 이 법을 만드니까 아까 얘기했던 기준금을 정해놓고 부족하면 임금에서 공제해버리고 실차 시간으로만 산정해서 임금 줘버리고 이렇게 지금 빠져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갈 수 없다. 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러면 계속해서 사용자는 옛날 근대적인 산학금제 방식에서 이만큼 월급 줘야 되고 이만큼 운송경비가 들어가니 이 돈은 어디서 갖고 와야 되냐. 그러니까 최소한 이 돈 갖고 와라라고 하고 있는데 그럼 그 원인을 따져야 돼요. 실은 사업주도 적자고 택시 노동자도 법정 임금도 못 받는 구조라는 것은 지난번 전주시 용역 결과에서 밝혀졌어요. 그러면 거기에 숨은 돈이 어디에 있냐라고 하면 공차율에 들어있어요. 공차율. 실질적으로 택시가 배회 영업을 통해서 연료비나 교통체증이나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는 게 너무 많다. 전주의 용역 결과의 실차율을 따지니까 30% 내지 40%거든요. 그러면 이 실차율을 90%까지 끌어들이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면 앱 기반에 의한 모빌리티 사업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사람이 조금 있다가 시간이 네네, 나면 알겠습니다. 이야기하시죠. 아까 그 회사 측 입장을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산학금제가 폐지되고 월급제가 실시됐는데 정작 택시 기사들의 수입은 줄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택시 회사 측 입장은 좀 못 들었거든요. 이렇게까지 예상은 솔직히 수입이 감소하는 이런 전액관리제는 크게 생각을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노사가 같이. 왜? 퇴직금이 과다 발생을 되는 그런 요인이 또 발생이 되고요. 예. 또 급여 상향으로 이제 퇴직금이 발생됨으로써 여기에 따른 또 회사는 그만큼 재정 부담을 안고 가기 때문에 전액관리제 하에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구조가 이 택시 운송 사업입니다. 자, 여기에 제가 한 가지 더 또 말씀을 드리는데 자, 지금 현재 일일 운송으로 인해 가지고 벌어들인 수익금을 전액관리제 하에서 임금으로 최저임금에 따라서 지급하다 보면 회사에서 보태서 줘야 됩니다. 왜? 자,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리다시피 일일 콜 영업으로 인해 가지고 실차율을 대폭 감소는 시켰지만 거의 콜 영업하다 보면은 대기 영업을 하는 시군 단위에서 영업하는 대기 영업 형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즉 역전이나 그 다음에 전주역 역전이나 그 다음에 시외버스 터미널, 그 다음에 고속버스 터미널, 그 다음에 시내 주요 택시 대기 영업 장소에서 30분이고 1시간이고 뭐 이렇게 손님을 맞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또 콜이 나올 때까지 또 기다리다가 그 실차율에 따라서 영업을 하다 보면은 그 수입이 약 3분의 1로 감소가 돼버립니다. 6만 원에 5, 6만 원의 수입을 창출하면 수입을 벌어들이면 평균 25일 근무가 나오는데 150만 원밖에 요 A라는 당사자가 회사에 수납을 하고 180만 원 임금을 지급하다 30만 원 회사에서 보태서 줘야 되는 이런 구조기 때문에 기준금을 돌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재차 강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요, 이제 사실은 유독 회사 측만 우리의 어떤 불이익이 올 것 같다, 믿을 수가 없다 이런 핑계를 대고 지금 현재 법을 지키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고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의 입장에서 뭐냐면은 일단 법에서 그 정한 대로 전액관리제를 정말 완전하게 실시하면서 거기에서 회사에 대한 어떤 불이익이나 이익이 적어지면 그거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와 기사와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노사정, 시민, 전문가 대책위원회를 마련해서 그런 어떤 손실에 대한 부분은 서로 함께 대책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결근을 하지 않고 연가를 내지 않고 25일 근무를 했을 때 총 벌어오는 수입이 150만 원인데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당사자가 대책을 함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책을 함께 논의하자고요. 일단 시행하고 나서. 있는데 그 임금은 근데 왜 자꾸 최저임금에 준해서 법을 말씀하시는데 최저임금에 준해서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거는 최저임금 얘기가 아니라. 최저임금에 준해서 그 임금이 지급하다 보면 적자 구조가 네네, 갈 수밖에 알겠습니다. 없다라는 걸 제가 이해합니다. 말씀을 요 드리는 거예요. 얘기 이제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뭐 대충 이해는 네. 가지만 저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실은 이제 요 코로나 전염병 재난 상황으로 매출 감소한 걸 제외하고 평상시 같으면 딱 두 가지거든요. 산학금지 할 때와 전액관리제 할 때. 근데 전액관리제를 하니까 월급이 막 86만 원, 굉장히 뭐 회사도 줄었다고 그러고 기사들도 줄었다고 그러고 노동자 택시 노동자들도. 그런데 전에나 지금이나 전주시에서 택시를 이용할 승객은 똑같거든요. 그러면 전체 매출 금액은 똑같은데 만약에 월급제로 가면 두 가지는 인정해요. 하나는 뭐냐? 기업의 경영 투명성,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세금 100% 신고해야 됩니다. 다 화폐 잡히니까. 요거 하나 좀 증가될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소위 월급제로 가니까 그동안 뭐 고정급이 돈 100만 원도 안 됐으니까 이걸로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했는데 지금 법정 최저임금 뭐 209시간 계산하면 한 180만 원 되니까 180만 원 퇴직금 계산하니까 요거 인상 부분에 이해를 해요. 요 두 가지를 제외한 월급제로 가기 위해서 더 뭐 경비가 더 추가되는 거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 법대로 월급제를 완전 월급제를 하고 있는 사업장이 전주 대림교통의 우리 조합원들, 그다음에 정읍택시의 우리 조합원들입니다. 당연히 회사가 많은 적자가 되죠. 7시간, 8시간 노동해서 200만 원 정도의 임금을 줘야 되니까. 이게 유일하게 법령대로 하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6개 사업장은 소위 무늬만 전액관리제지만 가짜 도로산업금제, 가짜 월급제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사업장은 다 옛날처럼 그냥 임단협도 안 맺고 산업금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왜 기준금을 정하고 회사가 어렵다고 그래서 뭐 실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거니? 처음에 얘기했지만 지금 사업주들 입장에서는 죽었다 깨나도 이 산학금제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모든 경영이 뭐 연료비가 올랐다 내렸다 하고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서 나는 무조건 차 한 대만 한 사람한테 내보내면 하루 수입이 딱 얼마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쉬운 경영 방식을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 이유 딱 하나예요. 그래서 베리벨 이유 뭐 운수 종사자들이 반대한다, 누가 반대한다, 뭐 보험료가 높다, 뭐 이 얘기 다 해서 그다음에 무슨 뭐 근태근무 나온다는 것은 도로 산학금제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누가 이걸 포기하려고 그래서 사업주 입장에서. 그래서 법을 통해서 만들었고요. 아까 얘기했던 통합 운송 기록 장치를 통해서 각 지역별로 전체 택시의 총 매출이 그냥 하루에 뜹니다. 버스처럼 배차도 어느 시간에 어느 지역에서 누가 얼마짜리 탄다까지 이미 기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불필요한 공차율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노동하면 그 노동 강도는 높아져서 다음에 문제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이 방식으로 원하면 사용자나 노동자나 이미 다 월급제를 할 수 있다라고 근거가 나와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데 전 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 산학금만 계속 고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서 못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옛날하고 틀려서 그 사업체는 이제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네. 속도는 굉장히 빨리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이미 국토교통부에서 2,000대까지 플랫폼 사업을 허가해 준 것을 400대까지 줄였습니다. 중소도시까지 이거 시행하라는 거거든요, 월급제. 이게 지금 한두 달 사이에 이미 밀어붙이는 건데 계속해서 사업주가 전 근대적인 산학금제를 고집하기 위해서 이렇게 임단협 맺어놓으면 전주시의 택시 미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 남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법을 시행하고 강행하고자 하는 이제 행정부나 관리감독청의 의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토교통부라든지 뭐 시청 이런 곳의 입장이나 어떻게 보시는지도 좀 양쪽 얘기를 듣고 마치려고 하거든요. 지방정부가 문제예요. 도비반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않는 거거든요. 아, 여전히 나는 그냥 버티면 돼. 처벌받지도 않아. 그냥 산학금제 하면 돼.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관청이 적극적으로 지금 처벌을 함으로써 하루라도 빨리 전주시가 새롭게 변하는 택시 구조조정에 몸을 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국토교통부는 지금 저희 공공운송조가 제기한 정책에 대해서 거의 뭐 99% 이상 반영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토교통부는 받아주고 있는데 오히려 지방정부가 네. 지금 지연시키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예. 이거 택시 임금을 갖다가 정하려면은 기준금을 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주위에서도 많이 하고 관청에서도 합니다. 왜 어떤 법에서 이런 판결을 내렸을까 이해가 안 간다는 이런 또 참 공무원이 공직자 계신 계시군요. 분도 계십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전주시 공무원 중에 그런 분이 아니, 계시군요. 전주시 공무원이라는 것은 이거 큰 그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전액관리제 하에서 상당한 그 노사관계의 상생도 파괴되면서 실질적으로 어느 노사가 공존할 수는 없습니다. 전액관리제 하에서는 임금을 갖다가 책정하는 데 있어서 뭔가 정부에서 또 국토부에서 대안이 나와야 되지 현재로서는 노사가 풀기에는 재가을공명이 와도 이 택시 문제는 풀어나갈 수 없다고 딱 그 멘트에 나옵니다. 행정에서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어떤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 이사명 우리 정책위원장님한테 한 가지 제안을 하나 해보는데 전액관리제를 갖다가 한시적으로나마 요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다 하실 분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이 코로나 국가 재난 상황하고 전학관리제 월급제 시행하고 뭔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국토교통부는 이미 이 코로나 관련해서 승객이 감소되니까 택시 노동자가 힘들구나. 월급제 해버렸으면 택시 운전 하나도 안 힘들 건데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 관련해서 전액 관리를 더 신속히 해야 된다. 그래서 그제 국토교통장관이 지금 플랫폼 사업 월급제로 가는 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그래서 법개정도 속도를 더 내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코로나를 핑계 삼아서 계속 산업금지 하겠다는 아니 거잖아요. 핑계가 아닙니다. 아니 이게 고통분담을 노동자한테 네. 전가시키겠다는 거예요. 산업금지는. 근데 그래서 같이 가자는 거죠. 두 분 말씀 그건 많이 같이 가는 게 충분히 아니에요. 들은 것 같습니다. 이제 하고 어쨌든 법이 개정이 됐고 변화는 있는 거지 않습니까? 노사정이 앞으로 좀 잘 움직여서 유의미한 변화가 보였으면 좋겠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슈 옥타곤에서는 다양한 사회 문제에 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초중고등학교가 4월에 신학기가 시작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학습 공백기를 맞게 된 학생들과 돌봄을 책임져야 할 맞벌이 부모의 사정도 딱하지만 학교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들,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계도 당장 절박한 현실로 다가옵니다. 어느 곳 하나 어렵지 않은 곳이 없는 요즘이지만 이들의 생계 마련과 지원에도 더욱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이슈 옥타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